안녕하세요. 정강이에서 강을 맡고 있는 강입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일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40분 비행기라 전날 저녁에 막차를 타고 공항에 갈 생각으로 당시 시각 21시 40분경 집에서 나왔습니다. 호기롭게 수락터미널까지 도착한 건 좋았지만 버스 시간이 8시까지라는 사실을 깜빡했더라고요. 여행의 시작부터 조금 곤란할 뻔했지만 차선책으로 준비해둔 공항철도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원래 저같은 대문자 제이들은 돌발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는 차선책을 생각해놔서 다행이었지만 여행 계획 중인 분이 계신다면 교통편 시간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저처럼 출발 직전에 급하게 바꾸는 경우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서의 긴박한 뜀박질 이후 겨우 마지막 공항철도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저녁에 인천공항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12시 조금 넘겨서인데 벌써 여러 벤치에 몸을 누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에어 부산으로 싼 가격에 여행을 했는데 카운터 오픈 3-40분 전에 옆에 있는 무인 기계에서 셀프 체크인으로 티켓을 미리 뽑아둘 수 있으니 뽑아둔다면 훨씬 빠르게 수화물만 맡기고 위탁 수화물이 없는 경우 체크인 후 바로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탑승구가 먼 경우가 대다수이니 미리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고 탑승구 밖으로 우리를 나리타 공항까지 무사히 데려다줄 에어버스 기종의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시 인천의 날씨는 비온 직후라 매우 쾌청해서 고요하면서도 바쁜 공항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일본 현지의 날씨 예보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가는 날과 4일차 정도만 비가 온다는 소식에 도쿄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멀리 육중한 몸체 A380도 보이네요. 생산이 끝나고 점점 안 쓰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이 거구를 감상할 수 있는 날도 이걸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체를 점검하고 주유, 수화물 탑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급유차로 급유를 하는 줄 알았었는데 연료 탱크는 지하에 있고 펌프질만 자동차가 하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이번 부산에어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건장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쾌적한 좌석, 기장님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갈 때는 부드러운 이착륙에 정말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싼 만큼 빠른 비행 일정이라 자차나 공항까지 아침 일찍 데려다줄 여건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도 젊고 시간도 비교적 있기 때문에 이런 막무가내 노숙이 가능했지만 여행 1, 2일차에는 누적된 피로가 상당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의 비행이지만 기내식도 예약해뒀습니다. 에어부산의 떡갈비가 유명하더라고요. 기내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맛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나리타 인근에서 구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가시거리가 꽤 곤란했지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JR에 수익하는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저처럼 두 번 걸음하지 마시고 꼭 공항 나오자마자 있는 ATM에서 환전한 이후 사진 기준 오른쪽에 JR 카운터로 가서 안내원에게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에 예약해둔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도쿄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착 후 첫 음료는 칼피스 워터입니다. 밀키스의 원조격이라는 칼피스 소다에 탄산이 없는 버전인데 생각보다 청량하고 갈증을 확 해소해주는 맛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최애 음료 중 하나입니다. 도쿄 근처라 접근성이 좋은 하네다 공항과는 다르게 나리타 공항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원래 저는 아오토역에서 내려 케이세이 오시아게선을 타고 스카이트리로 가려고 했는데 스카이라이너는 니포리와 우에노밖에 정차를 안합니다. 여행 가실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고 니포리에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케이세이 본선을 타고 케이세이 세키야역에서 토부 스카이라인으로 갈아타 스카이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래 건물에는 여러 상점과 포켓몬센터,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 같은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싶네요.
4층으로 올라와 인파에 몸을 맡겨 쭉 걸어가다 보면 야외에서 스카이트리를 바로 올려다볼 수 있는 정원이 나옵니다. 포장마차 같은 음식점도 있고 여기서 스카이트리 아래로 들어가시면 매표소입니다. 저는 예약하고 온 바우처를 통해 티켓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모습도 롯데타워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555m인 한국과 다르게 350m 정도의 높이라 부담감도 심하진 않았습니다. 도착 직후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시거리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날씨가 선선해서 좋았었네요. 3일차에 직접 경험했지만 일본의 경우 더울 때는 정말 습하고 찜통이라고 들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 하루였습니다. 내부 구조도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롯데타워 정도였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가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도쿄 최고의 전망대는 이곳보다는 2일차에 갈 예정인 시부야 스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켠에 소원을 적어 매달아두는 리본이 있어서 500엔을 내고 묶고 왔습니다. 뭔가 동전의 제일 큰 단위가 1000원을 넘어가니 돈을 쉽게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기념삼아 한국어로 소원을 작성했습니다. 뒤따라 쓰고 있던 일본 초등학생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소문에 도쿄돔도 볼 수 있었고 강을 유유자적 떠다니는 배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350m에 위치한 덴보데크였고 이 뒤로 본 곳은 조금의 추가금을 내고 예약한 450m의 갤러리아입니다.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m를 추가로 올라왔고요. 방문 당시에 어떤 여자 아이돌 분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원통형 복도를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만약 방문하신다면 350m의 덴보데크까지만 보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아이돌들이 입었던 의상과 기념 주화를 파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포토존도 있었는데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덴보데크로 내려오니 여러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인형, 식기류, 쿠키, 엽서 등 여러 품목이 있었지만 아까 소원 리본을 묶고 받은 배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건물로 내려와서 아까 못 본 점프샵도 간단하게 둘러보고 소밭집에 들어왔습니다. 물가가 우리나라 관광지 정도로 높아서 이왕이면 첫 끼는 일식 같은 느낌을 먹어보자 싶어 선택한 가게입니다. 따뜻한 소바로 시켜서 우롱차와 함께 먹었습니다. 비오는 날에 이만큼 어울리는 조합은 없던 것 같네요. 일본의 전반적인 음식 맛은 할 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사쿠사바시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나라의 토요코인 호텔에서도 볼 수 있는 모듈식 화장실이고 방도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아사쿠사바시가 아키하바라와 지하철역 한 정거장 거리라서 걸어다니기 용이해 이곳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지리적 요건을 따졌을 때 정말 저렴한 숙소라서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간다면 꼭 다시 들릴 숙소입니다. 일본 숙소는 제가 갈 당시에 300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카운터에서 헌수건 교환이 24시간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짐을 풀고 조금의 휴식 후 언제나의 아키하바라 라디오 회관 앞 거리로 나왔습니다. 4일차에 본격적으로 쇼핑할 예정이니 간단하게 탐방만 해주고 숙소 1층의 로선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도시락과 소문의 모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은편에는 마트도 있어서 내일은 마트에서 사먹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한국에 비해 저렴하고 종류가 많아서 제 기준으론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모찌롤은 쫄깃한 식감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져서 맛있었지만 단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먹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일본, 다음 편은 시부야 탐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